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입니다. 뉴스공장의 법무수석,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렬입니다. 지난 2월 3일 주말 특근 때 배웠으니까 딱 한 달 만이네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엊그제 99주년 3.1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기념사 중 한 대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해자입니다. 범죄자죠.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은 건 바로 일본입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일본과 합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에 동조한 미국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들은 전쟁 범죄를, 그것도 식민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라면 일본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또한 공범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월 3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말특근 첫 번째 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스타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3명이 들려주는 남북 단일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27일 화요일 3부에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선수 3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아닌가? 자, 3분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소정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수지 선수. 안녕하세요. 조미안 선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미안입니다. 라디오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우선 본인의 포지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골키퍼라고 네. 하는 아이스하키에서는 골리라고 해요. 네. 골리 신선웅 선수. 조수지 선수는 저는 이제 공격수인데요. 네. 아이스하키는 공격수가 이제 윙이 있고 센터가 있어요. 네.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전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운데겠죠? 네. 자, 그리고 조미안 선수는 네, 저는 디펜스라고 하는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수비수도 이렇게 좌우 가운데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네.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는 가운데는 네, 골리가 네, 하는 것이고 골리가. 워낙 많은 선수들이 뒤죽박죽 나와가지고 네.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하키는 계속 바뀌고 선수도. 네. 자, 일단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자리였습니까? 제안도 받고 처음에.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3분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잘하겠거니 하고. 자, 워낙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단일팀 얘기 나왔을 때 당황했죠. 그렇죠. 당황하고 걱정했죠. 네, 많이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이고 게다가 같이 응원해 왔고 본인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니까 네. 처음엔 다 당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어요. 그냥 묻혀지겠다. 왜냐면 그 전에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이제 단일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뭐 되게 흐지부지했죠. 네, 흐지부지 됐죠. 네, 이번에도 뭐 되겠어? 네, 처음에는. 맞아. 네. 그죠. 왜냐면 딱 올림픽이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또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와서 왜냐면 종목팀 선수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네, 거기 팀 스포츠고.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작 탁 됐을 때는 처음에는 걱정과 불만과 또 그리고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뭐 부모님들도 걱정하셨고 감독님도 걱정하셨고 그랬죠. 네. 네. 많이 걱정하셨죠. 그죠. 거기까지 많이 보도됐어요. 많이 보도됐는데 이제 보도가 제대로 안 된 건 뭐냐면 훈련이 이제 같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도대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때부터는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궁금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했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했죠. 용어도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거의 순수 뭐라 그러죠? 우리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선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릅니다. 여기는 네.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게 서양에서 시작된 스포츠니까 네. 그 용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하는데 이제 꼴리 같은 경우는 또 꼴리라는 용어 자체가 문지기이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고. 네, 또 뭐 슛 같은 경우는 쳐넣기. 네. 그렇게 얘기해요? 천하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찬스가 있으면 슛 하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는 천하. 천하. 네, 막. 적나라하네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천하.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생소했던 건 이제 패스라는 말을 많이 패스. 쓰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당연히 패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패스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아, 연락. 연락하라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는 연락은 전화로 연락하거나 그런 건데 연락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머리 감독은 우리말을 모르죠. 네. 거의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럼 머리 감독은 영어로 사용하죠. 네. 그럼 머리 감독이 뭐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시 북한 선수들한테 이거 천으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네. 또 수지 친구가 네. 거의 저희 팀에서 통역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수지 친구가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많이 조수진 해준 것 같아요. 선수는 영어를 왜 잘하죠?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고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네, 고등학교만 다녔어요. 거기서도 그 학기를 했어요? 네, 하키를 그때까지는 이제 취미 생활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사이에서 그럼 아예 우리말을 못하는 기아 선수도 있습니까, 혹시? 제대로? 네. 아, 그룹이 복잡하네요. 아이스하키 이제 저변에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기아 선수가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민 2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는 머리 감독하고 통화되는데 말이 되는데 나머지 한국 선수들하고 잘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한국말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을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조수희 선수가 어쨌든 양쪽 다 하고, 네. 그러면 통역을 한 두세 단계를 거쳐야 되겠네요. 그쵸. 이제 영어를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한국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고 영어를 하는 친구도 알아들었지만 또 그쵸, 한국말 이제 하는 친구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주고. 말해주고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외래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하키 용어 자체가 북한 선수들한테는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고 이거 천억키야, 천억키. 네. 연락하란 말이에요, 연락. 이렇게. 거꾸로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배웠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완전 짬뽕인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통부터 처음에 힘들었구나. 네. 나이 때는 비슷했죠. 네, 20대 초반으로 서로 다 거의 또래여가지고요. 네. 더 어울리는데 그나마 좀 쉽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런 그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 변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초반 한 2, 3일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서 훈련도 안 하고요. 밥도 이제 따로 먹었는데 밥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밥도 자리에 같이 섞어서 먹고 훈련도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친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운동이란 힘이 좀 큰 것 같은 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또 이제 훈련을 잘하려면 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23명이 쓰는 라카룸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35명이 쓸 수 있도록 라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을 때도 북한 친구, 저희 남한 친구, 남한 이렇게 섞어서 앉을 수 있게 자리도 그렇게 배치해 주셔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많이 쉬었어요? 네.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서로 친해지고.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화를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서로 예를 들어서 훈련했던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용어가 다르거나 시스템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해소되어 갔어요? 머리 감독의 작전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북한 선수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뭐를 강조하는지도 이해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해해서 이제 팀 원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얼마 정도 걸렸어요? 사실 얼마인지는 잘.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은데 완전히 또 녹아들였다 그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또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다. 이 정도로 그죠, 말하시면.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아시안 챌린지컵이나 네. 이 작년 세계 선수권이나 재작년 때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러 네. 이제 만난 적이 세 차례 정도 상대 있었는데 팀으로.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네.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다 인사를 상대 해도 팀이니까. 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뭔가 이제 완전히 나뉘었어요 남과 북이. 그래서 뭐 전혀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할 겨를도 없고 그냥 저희를 아예 다 피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으로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올 때 자체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먼저. 네. 먼저 다가왔다는 건, 그리고 세 분이 목소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처음 라디오 나오는 건데, 나중엔. 네,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 저는, 조수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할 때, 저는 신소정입니다. 말할 때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좋아요. 예.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선 밥 먹을 때 보통 20대 여자 예.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몰라요, 자네. 아, 그래? 남자친구 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아, 뭐 서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소소한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훈련할 때 놀랬던 게 저 같은 경우에 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그 꼴리 한 친구가 왔어요. 당연히 근데, 있겠죠, 그쪽. 네, 근데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오픈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대답도 해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열고 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부터 네. 신소정 선수였고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자세가 완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오픈된 상태로 왔구나. 이제 조수지 선수. 네. 바워라는 하키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북측 친구들은 그 브랜드를 이제 이번에 뭔가 신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예요? 아, 이게 스케이트예요? 신발? 네. 네. 근데 이제 하키 선수한테 스케이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바꾸려면은 뭐 대회 한 6개월 전에는 최소한으로 이제 바꿔서 적응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스케이트를 다시 또 타다가 바꾸게 되었어요. 어렵겠다. 근데 올림픽을 뭐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네. 솔직히 저희라면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게 또 이제 받고 열심히 그거에 적응을 해 나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계속 발이 불편하다고. 그렇겠죠. 새 신발인데. 네. 그죠. 그게 그냥 일반 구두도 새로 신으면 딱딱하고 불편한데 네. 선수 스케이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길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네. 고생 많았겠다.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단을 못 받고 한일전하고 마지막 게임 봤어요. 한일전하고. 스웨덴전이었죠? 네. 한일전에서 첫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 전까지는 8대0으로 졌죠. 아, 첫 경기도 봤구나. 네. 첫 경기도 5대0까지 보고, 예, 안 봤어요, 더 이상. 안 봤는데, 두 경기까지는 8대0으로 지고 나서, 이게 이제 손발을 맞춘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긴장도 많이 됐을 거고, 실력이 평상시보다 안 나온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며. 저 혼자 생각하며 또 한일전은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봤는데 첫 골이 나왔잖아요. 1대0 상황에서 1대1이 됐던가요? 그렇죠? 2대0 상황. 2대0 상황에서 2대1이 됐던가요? 네. 그 첫 골 때 선수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본 영상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첫 골을 넣었으니까 기뻐하는 건 경기 중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네. 졌는데도 첫 골 넣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축하하던데. 네. 그랬죠? 네. 그랬죠. 8대0으로만 이렇게 지다가 예. 한 골이 일단 들어가니까. 예.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저희가 올림픽을 지금 나오는 친구들과의 차이는 사실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첫 골을 또 터뜨렸고 또 네. 특별히 또 한일전에서 이제 첫 골을 터뜨렸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네 엄청 좋아요. 한 골 넣었는데 우승한 것처럼 막 기뻐하더라고. 막. 근데 그골 랜디가 이제 그 골을 넣어주고 저희의 이제 흐름이 저희 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올림픽 경기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처음으로 생겼고. 네 이제 그걸 계기로 조금 그 다음 이제 한일전 이후로 좀 네. 저희 흐름이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골 차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죠. 지긴 졌지만 네. 골 차가 줄어들고 네. 스웨덴전에서도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넣었던 골에 그 팩이라고 합니까? 퍽. 퍽 참. 네. 퍽은 보관한다면서요. 네, 거기 토론토에 명예전당이 있는 곳에서 네. 이제 뭐 퍽이랑 뭐 저희 직접 입고 뛰었던 이제 저지나 이런 걸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골 넣고 보관되는 건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보관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아 저희가 정말 역사적으로 좀 뭔가 기여를 하는구나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에 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상징적인 게임을 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간 순간들이 있어요.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선수로 나갔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하고 좀 격차가 있긴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해서. 네. 어느 순간 이게 뭐 한 골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경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도 처음이었었고요. 우선 관심 없었죠. 아예 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많았어요. 저희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아주 비인기 종목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아이스하키가 네. 있어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남자는 그래도 좀 본 것 같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나? 맞아. 네, 맞아요. 네. 여자가 하키를 해? 약간 이러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런 관심들도 되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경기가 할 때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언론분들이나 또 이제 IOC 관계자분들이나 얘기를 해주실 때, 아, 그때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팀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히려. 네. 네, 왜냐면 저희 경기 때는 또 집중하고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자발적으로 뭐 안 보거나 그런 것도 한다는데 아이스하키 팀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전혀.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너희는 봐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조금 흔들릴까봐. 그리고 초반에 사실 두 경기를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좀 자신감 있게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좀 스코어 자체가 조금 8대0. 8대0 컸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혹시나. 네. 여기 쏟아질까봐. 네. 그래서. 여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네. 관심을 끄기 시작했죠. 네. 끄기 시작했는데 저는 관심 있어서 계속 챙겨보긴 했어요. 다 보진 않고 또 8대0이네 그러고 그리고 한일전 거의 다 봤고 네. 첫 골 순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북한 선수들과 헤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어제네요. 네, 어제. 어제
뭐 화면상으로 보면 막 서로 울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저희도 막 이상가족 이런 영상을 네. 접할 때마다 네. 아 진짜 되게 슬프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저희가 그 상황에 솔직히 한 달이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이 든 거예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들 같이 울었어요? 거의 대부분 울었던 많이 것 같아요. 울었죠. 네. 북한 선수들은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더 네. 너무 감독은요? 감독님도 그래도 네 양쪽 감독님 모두 네. 네, 머리 감독은 눈물이 원래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감독, 그 남자 감독님이었잖아요. 네. 네. 북한 감독은 어땠어요? 그분도 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들 하나씩 이렇게 다 잘 챙겨주시고 실지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북한 감독님한테도. 네. 네. 작전 수행, 작전 지휘는 머리 감독이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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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감독의 역할은 뭐였어요? 박철호 감독?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융화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팀을 보조해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코치 정도의 역할로. 네. 뭐, 작전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그게 느껴졌어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저희의 그냥 최대한으로 서포트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북한 감독, 그 박 감독과 머리 감독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뭐 조수시 선수도 그렇고 또 매니저 분들도 영어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미팅 갈 때 계속 같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났더니 다시 보고 싶죠? 네. 그죠. 단일팀을 또 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단일팀의 의미나 뭐 취지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의 수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과 수준 차이가 네,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다면 지금처럼 당연히 한 달은 저희 종목 특성상 말이 안 된다고 한 달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의도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뭐 최소 3, 4년은 함께 해서 3, 4년을 아예 함께 하자. 최소는 왜냐면 되게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아이스하키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예 정말 3, 4년 같이 하자. 만약에 정말 한다면 근데 한다면 네,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경쟁자로 만나서 같이 경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네. 네. 한다면 훨씬 더 긴 기간 준비해서 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 단일타임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더 오랜 기간 선발을 맞추고 합숙을 하고 아예 3, 4년 같이 4월 올림픽을 준비하거나 그냥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요. 네. 자, 그것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지금은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만약에 단일팀을 한다면 이 스포츠 종목 특성상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여자 아이스 하키가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 하기 힘들죠.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한 팀이에요.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입니까, 그냥? 네, 여자 팀으로서는요. 그럼 누구랑 연습해요? 우선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자 선수들과 혼합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자 팀이 없어서 국가대표에서 함께 훈련하고. 그럼 국가대표팀 안에서 팀을 그냥 나눠서 서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았는데 이제 저희 세라 감독님이 이제 캐나다 분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쪽으로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학교 팀이나 남자 고등학교 팀,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찾아서 게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특징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전지훈련을 많이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경기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아, 이거 굉장히 연습도 할 상대가 없네요. 국내에서는. 그랬었죠. 네. 네. 이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네,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인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구나.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또. 그게 제일 위로가 많이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저희 올림픽 이후가 좀 여자 아이스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또 나중에 실업팀이나 정말 대학팀에 창단되는 또 그런 길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게 동계 스포츠 종목 거의 전체 특정 종목 빼고 우리가 메달을 따왔던 아이스 쇼트트랙이나 이렇게 몇 가지 강한 종목을 빼고는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여자 아이스하키계는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맞아요. 그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 20년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할 사람이 없어. 네. 저기 소정 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팀 꼴리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몇 년째 굴립니까? 저 16년, 17년 된 것 같은데 저도. 네,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16년째. 네. 후배가 안 나오는군요. 후배는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네.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이스하키 했을 때 여자 국가대표팀도 없었던 상태였어가지고. 네.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이번에 이제 관심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도 그랬어요. 올림픽이 있으면 반짝, 화제가 되는 선수들이나 종목을 주목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이스하키를 볼 기회도 잘 없고, 네, 맞아요. 할 기회는 거의 없죠, 평생. 네. 그게 뭐, 캐나다, 미국처럼 경기가 엄청나고, 거기 종주국에 가깝잖아요, 캐나다가. 네. 그래서 막 경기하면 막 대단한 난투극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종목으로서 바라시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좀 많은 국민들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구나를 있구나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라도 저희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보여드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뒷마무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솔직히 이제 저희도 다른 네.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솔직히 결과를 네. 보고 관심을 그렇죠.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기력을 높여서 당연히 운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결과도 보고 또 솔직히 중요하죠. 네.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솔직히 경기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게 그렇죠. 되는 메달이라도 게 하나 따야 많으니까 마이크가 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다. 네. 네, 네. 그게 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상대팀이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대회도 있고요. 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조미연 선수는 네. 바람이 있다면요? 바라는 거요? 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고요. 네. 혹시 지금은 이제 북한 선수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친구가 된 거죠, 사실은. 동갑 나이들이고 뭐 언니 동생이 나중에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펑펑 울고 헤어져서 그때 마음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슬펐던 거 아니에요? 사실 다음 달에 만나 그러면 누가 울었겠어. 그쵸.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은 이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다운받아서. 네. 그냥 누구-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운동했던 시간들, 뭐, 즐거웠던 시간들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편지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네.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네. 왜요? 솔직히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친구들도 뭐 정말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친구들도 오게 된 건데 여기 와 있던 순간 모든 순간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게 보였고 저희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냥 그 친구들이 뭐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순수한 스포츠인으로서 저희한테 다가와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뭐 성적을 내거나 경기가 있어야 또 초대할 텐데 언제 초대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머리 감독님을 저희가 또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때 같이 나와주세요. 자꾸 이렇게라도 소개가 돼서, 예. 소개가 돼서, 그리고 북한 선수들하고 상대 팀으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단일팀은 너무, 큰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선수로서는, 팀으로서 서로 경쟁자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단일팀이 아니라 그런 기회라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어차피 남쪽에서는 팀이 하나고 북쪽에서도 팀이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측은 6개나 된다. 6개나 된대요? 네. 그래요? 네. 그거 되셨네. 훈련 상대로. 일단 그거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건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을 섭외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죠? 예. 네. 서로 친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나오신 김에 엮어가지고 좀 섭외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건 저희가 밖에 나가면 저희, 작가들이, 제작진들이 붙어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소정, 조수지, 조미연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인터뷰 이후에 뉴스공장 작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섭외했냐는 질문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선수를 섭외하기 위해서 뉴스공장 막내 작가가 몇 날 며칠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계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만들어낸 인터뷰인 건데요. 심지어 인터뷰에 익숙치 않은 선수들을 위해서 사전 인터뷰도 장시간 했다고 합니다. 수고한 막내 작가에게 칭찬과 격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이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날 바로 그날 저녁에 뉴스룸에 출연을 했죠. 관련해서 7233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뉴스공장이 뉴스룸을 이겼다라고 축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스태프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4708번님을 비롯한 많은 애청자분들께서는 컬링 대표팀도 출연시켜 주십시오. 저도 보내는데. 네. 김영미 선수 포함해서요. 라는 주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특근 두 번째 순서는 김진애 박사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맞아 일제가 서울에 남긴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도시 이야기 역시 내용이 주옥 같았다고 하죠. 3월 1일 4부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도시연출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태극기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찾아야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찾아야죠. 태극기 굉장히 태극기 많이 오늘 광장에 오늘 나올 텐데. 많이 보실 텐데. 네. 아, 정말 이 만세 운동으로 정말 저걸 해야 되는데. 만세 운동 때 들고 나온 건데 이게. 글쎄 말이죠. 예. 네. 지금은 이제 성조기하고 세트로 들려서 가끔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등장하고 말이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까지. 제가 마침 3.1절에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게 돼서, 네.
일제 잔재라기보다는 일제가 우리 도시의 한 일들, 더군다나 이제 특히 경성, 서울의 한 짓들, 끔찍한 짓들을 이제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제가 서울의 한 짓. 네, 한 아하. 짓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주제입니다. 아니 그거. 근데 이게요. 일제가 남긴 건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도시에. 짓들에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은 도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고 위협적이고 상징적일 수 있고 이념적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드러내는 때가 사실은 이 제국주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이 오면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상세히 얘기들이 있는 시간이 되지도 않지만 그냥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가장 잘 아실 건 조선 총독부 네. 건물이 없어진 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광복 50주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허물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왕궁에 대한 거를 왕궁에 앞에다 세운 거니까 왕궁을 막은 거죠. 왕궁을 완전히 저기 한 거죠. 경복궁 앞에다가 일제 건물 세워버린 거니까.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을 세운 거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완전히 식민지를 이제 그야말로 수탈하기 위한 그렇죠. 수단입니다. 이거로 저기를 하고요. 전국에서 이제 물자를 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걸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다 하지만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다음에는 원래 조선 시대 한양의 구조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격자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육조거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세종로하고 그다음에 운종가, 종로,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였는데 이외에다 격자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무로나 율곡로나 청계천로나 을지로 생기는 게 다 이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생기면서 이제 맥을 끊어버리죠. 가령 종묘하고 창덕궁을 이제 사이를 율곡로로 끊어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는데. 의도적인 거네. 네. 길을 내는 것도.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끔찍한 짓은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하면 그때도 몇 개의 자기네들 거점 지역을 만들면 용산과 남산, 그다음에 전차로 연결된 전차 교외 지역이라고 하는 신촌, 또 노량진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네 거점을 만드는데 남산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조금 낮게 치던 데였어요. 근데 남산에다 무슨 짓을 하느냐. 신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궁이라 그런 거 하는 걸 세워요. 그리고 천계단을, 이거 봐. 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남산의 신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대충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요, 천개의 계단을 만들고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면 위에 신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단만 쫙 올라가고, 일본식의 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에 세워놓는 거. 네네네. 그게 앞에 거대한 게 서 있고 계단만 쫙 보이는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다 가서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죠. 특히 태평양 전쟁 때는 몇백만이 거기에 가가지고 참배를 합니다. 이게 정신교육의 수단입니다. 몰랐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신과 그다음에 권리와 그다음에 수탈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도시를 만든 게 일제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를 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사실 제일 끔찍해 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도로만 격자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방사상 도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서울을 방사상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38년도에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진해를 좀 아실 텐데 진해가 일제가 만든 도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방사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베르사유라든가 이런 데서 방사상이면 아주 근사해 보이고 이런 건데 그 계획을 완전히 세워놔요. 그 도면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냥 완전히 잘라가지고 인사동을 완전히 가로질러가지고 큰 도로 만들고 거기다 그다음에 광장 만들고 이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여기다 돈을 쏟아부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됨으로 해서 그나마 서울의 권력이 그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일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제는 자기네들이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런 소리들을 하지만 도시를 착취를 하면서 도시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정신을 그야말로 자기네들 세뇌시키고 이러면서 구조를 이게 공간의 힘이라는 게 그런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다 알 수는 없고 오늘 이제 딱 두 가지만 제기를 할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남산 신공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거 몰랐다. 저는 이런 몰랐어요. 얘기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작가가 써주는데도 내가 끔찍한 짓들이니까 몇 가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작가가 맨 마지막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잘 모를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 일제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다고 하는 주장들이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글쎄 말이죠. 근데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그때 당시에 광복 50주년 하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더구나 이 작가는 건축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네. 배워야 돼요.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흔적이 남아있질 않으면 기억이 다시 새롭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저거든요. 그런 잔재는 없어야 되지만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3.1절 행사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5개 행사가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는 바로 그거거든요. 아픔이 있지만 거기를 다시 기억으로 그게 잔재 아닙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간의 의식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정도. 그걸 잔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역사의 흔적과 기록의 기억. 이것들을 실제로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제는 그걸 하려고 한 거죠. 그럼요. 일제는 공간을 걔네들은 통해서 통해가지고 완전히 지배하려고 들었고. 공간을 본인들 뜻대로 만들어서 우리 의식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는 그걸 지나고 나서 네. 이 공간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모르거나 가르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글쎄 거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오늘 마침 3.1절이니까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제 보게 요새는 이제 많은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중의 기억 우리가 이제 정말 다 같이 집합적으로 시민으로서 기억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집단 지적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운 이후로부터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될 기본 지식이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네. 남산 신사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충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랬어? 그랬어는 아까 제가 얘기한 도시계획은 도면 저희는 전문 분야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도면. 그다음에 세운상가 같은 것도 일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제 때 그때 그거 태평양 전쟁 동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2673번님. 3.1절에 딱 맞는 완벽한 주제 설명해 주신 김진애 박사 최고! 시간이 아쉽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영래님께서는 김진애 박사 코너 시간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셨는데요. 하필 이 김진애 박사님 코너, 이 도시 이야기가 박지원 대표의 정치구단주, 그리고 여론조사 코너에 이어서 목요일 4부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제작진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4708번님. 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 친일청산 작업을 게을리한 건 아닌가라고 수시로 반성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월 3일 주말 특근을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출연자분들 모두 또 여성분들이시네요. 일관성 있게 마무리도 여성 문제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 누구로부터도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께서 어렵게 용기 내주신 것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남성 여러분들께서도 성원을 보내며 함께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왜 있을까요? 그만큼 여성이 처한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상은 여전히 여성의 인권 실태가 무척 심각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그래서 여성의 날이 발전적으로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신 뉴스공장 애청자님들께서는 마땅히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노소정 PD, 이미지, 이윤정, 박지혜 작가가 함께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작진도 모두 여성이군요. 저는 사람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을 염원하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이었습니다.